안녕하십니까. 이제 아동미술 6차시 2교시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계속 이어서 6차시는 크레파스를 활용한 창의활동입니다. 그래서 지난 1교시에서는 이제 스크래치 기법을 활용한 창의활동 과제 1개가 나왔고, 또 프로타주 문질러 100개 내기죠. 프로타주 기법을 활용한 그 창의활동 과제가 하나 더 나가서 1교시에는 이제 과제 2개를 내드렸습니다. 이번 2교시에는 이제 문지르기와 그와 유사한 스텐실 기법을 크레파스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 문지르기 기법은 그 목탄 이제 이렇게 숯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연필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살짝 휘지나 아니면 지우개나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보통 파스텔 같은 것도 그렇게 슬슬슬 그려가지고 이렇게 문지르죠. 휴지나 이런 걸로다가 그래서 문질러서 부드러운 효과를 내는 기법이 문지르기 기법인데요. 이 문지르기는 특히 이제 형태의 명암을 부드럽게 나타내는 효과가 있고요. 또 작은 그림보다는 좀 큰 그림을 그렸을 때 부드럽게 나타나는 그 선이 부드럽게 이렇게 파스텔 톤이라든가 그라데이션 톤으로 나타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아들하고 많이 할 수 있는 이제 크레파스를 가지고 문지르기 기법을 해보겠는데요. 문지르기 기법을 활용한 창의 활동의 작품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제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수업도 같이 해볼 거고요. 이 수업하는 과정에서 잘 이렇게 숙지하셔서 문지르기 기법을 활용해서 어떤 활동으로 이렇게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볼 것인가를 구성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문지르기 기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지르기 기법은 아까 소개했지만 이제 목탄이나 연필 그런 것들 가지고 문질러서 효과를 나타내는 기법인데 오늘은 크레파스를 이용한 창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제 크레파스를 가지고 문지르는 기법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이제 문질러 벗겨내기하고는 조금 다른 활동인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문지르기 활동으로 이렇게 A4 용지가 있으면 반으로 접어서 하겠습니다. 이 반으로 접는 이유는 이제 좀 신속하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작은 종이로 한다는 의미예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면 우리 처음에 이렇게 점선면 우리 활동했었잖아요. 그때처럼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어 볼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한 가지 색으로 다 채워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색깔로 이렇게 채워도 되고 크레파스로 또 같은 계통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하나만 더 보라색으로 한번 칠해볼래요. 중간에 포인트를 주고 이렇게 했으면 이제 문지르기니까 손바닥으로 이렇게 문질러 보는 거죠. 자기가 어떤 모양을 만들지 생각한 다음에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또 얼마만큼의 강도를 가지고 문지르냐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지겠죠. 한 번 정도 잘 안되면 2번 해도 되지만 2번 하면 이제 색이 조금 달라지니까 이렇게 저는 지금 계속 오른쪽을 향해서 문지르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뭔가가 쏟아진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고 막 다 퍼지게 해도 되고 상관없겠죠.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작품이 될 수 있겠어요. 문지르기 제목 여기는 항상 작품을 하고 나서는 본인의 이름을 써주시고요. 자, 제작한 날짜를 써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제목은 떨어져요.
이렇게 할래요. 떨어져요. 뭐가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떨어져요. 이런 활동으로 문지르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지르기 저는 간단하게 했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작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파란색으로 좀 연하게 칠한 다음에 여기 작품 같은 걸 밖으로 내버리지 않고 안으로 넣었어요. 그라데이션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겹치게 해서 이렇게 했죠. 여기 같은 경우도 하나씩 둘씩 해서 안으로 보내고 여기 살짝 주로 안으로 모아지게 주로 했네요. 예. 자, 이렇게 그림을 그래서 여기는 또 안에는 다 비워두고 밖으로 예. 밖으로 밀어내서 문질러서 그림의 효과를 예, 나타냈어요. 포인트가 더 되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이제 도형 같은 거. 유아들은 도형 금방 그릴 수 있으니까 도형 그려놓고 그거를 밖으로 여기 선을 향해서 여기 끝에 여기 그려져 있는 이 끝선에서 밖으로 보내는 거죠. 예, 보내는 활동이기 때문에 유아 어느 연령의 유아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무지개를 그려서 보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문질러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보는 거죠. 로켓 발사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여긴 좀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크레파스로 좀 진하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 선이 그렸다는 손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문질러질 수 있는 그런 기법이 훨씬 더 효과가 있죠. 이런 것도 좋아요. 그래서 동그랗게 해서 최대한 많이 안에다 해서 이렇게 모아지도록 하는 게 좋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밖으로 최대한 보내서 하트 가운데 도드러지게 한다든가 여기 선도 이렇게 해서 최대한 밖으로 밀어내서 선이 잘 안 보이게 그렇게 해서 기법이 이런 기법 같은 경우는 그림을 잘 못 그려도 그림이 돋보일 수 있는 기법이니까 이런 활동도 유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활동입니다. 네. 여기는 그림이 그린 거고 이제 여기를 표현한 건데 네, 주로 많이 하트를 많이 그렸네요. 네.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밖으로 착 보냈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그려버리면 얘네들이 안 살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얘네들도 막 다 이렇게 뭉개든지 아니면은 여기는 그냥 점으로만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점으로만 표시하고 얘네들을 살리든지 해야 되고 얘네 그림이 좀 더 진한 색이라면 돋보일 텐데 이게 안으로 들어갔는지 밖으로 들어갔는지 다 이렇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구별이 되도록 요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밖으로 보낸 게 딱 표가 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지르기 기법에 또 효과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또 표현했고 사랑의 나무네요.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렇게 표현했고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 모델링이 돼서 이거 외에는 다른 생각이 안 날까봐 걱정이 되긴 해요. 사실은 그럴지라도 다양한 걸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지 않은 다른 어떤 형태라든가 그림이 나오도록 한번 머리를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됐고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지 않고 하라고 했으면 좋았을 수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우리 강의실에서 하다 보면 같은 책상에 한 4~5명씩 같이 앉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 사람이 한번 그리면은 그것만 생각나고 다른 건 생각이 안 나게 돼요. 그래서 또 비슷하게 막 그려대죠. 예. 그래서 뭐 별, 하트, 동그라미, 세모 네, 다 그런 걸로 다 통일해지는데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거는 이제 아주 진한 파랑이니까 얘가 좀 돋보이죠. 진하게 해서 밖으로 좀 더 많이 이렇게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더 많이. 자, 이런 포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가운데로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일루 쪽으로 들어오고, 여기는 진하고 연하고 이런 것보다는, 여기는 또 뭐 들어왔는지 밖에 나갔는지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안으로 모을지 아니면 밖으로 뺄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서 할지, 이걸 딱 정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안으로 모으고 모아서 다 모아서 이렇게 좀 일관성이 있어 보이죠. 여기는 이제 그림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제대로, 예, 제대로 다 말라버렸네요. 예. 더 많이, 예, 문질르기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예. 이번의 기법은 문질르기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예, 깊이 진하게 문질르기를 해주는 게 좋겠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한 번만 그리고 나서 문질르려니까 좀 덜 됐잖아요. 이렇게 한 번 문지른 다음에 겉에를 하든지 안에 하든지 이렇게 한 번 더 해서 문지르고 한 번 더 해서 문지르면 구름이 풍성해질 수 있겠죠.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이런 방법도 있고, 예. 여기까지 이제 문지르기 기법을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문지르기 기법에서 응용할 수 있는 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문지르기 기법에서 하나 이건 치우고, 아까 우리 이제 문질러 100개 내기 프로타주 했었죠. 동전을 이용해서 이제 연필로 프로타주도 하고 이제 색연필로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문지르기하고 프로타주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표현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볼까요? 아까 동전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자, 이렇게, 아이고, 예, 아이고, 이건 뭐 같은가요? 잘 그렸나요? 자,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같은가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표현했고요. 저는 이거를 손이 깨끗하지가 않아서 안에 다 묻어버리네요. 예. 저는 지금 제가 딱 보기엔 어항같이 보이는데 지금 복주머니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주머니 같은가요? 예. 지금 문지르기 기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목이라든가 이 손가락에 힘이 많이 가네요. 예. 그러면 굳이 이렇게 막 모양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잘 하려고 한다면 이 아들이 좀 힘들어 할 수 있고 흥미를 잃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이럴 경우는 뭐 그냥 세모라든가 네모, 하트 이런 거 다 좋아하니까, 예, 이런 걸로다가 할 수도 있겠어요. 예, 번쩍 빛나게끔. 왜 빛날까요? 이 속에 뭐가 들었으니까 빛날까요? 예, 맞습니다. 돈이 들었죠. 그래서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없네요. 100원짜리. 그래서 연필로 보통 하는데요. 연필은 하다 보면은 이제 흑탄가루 때문에 여기가 새까맣게 되기도 하거든요. 여아들하고 같이 할 때서 저는 이제 연필보다는 이렇게 색연필을 선호해요. 그래서 색연필로 하게 되면 그닥 손에 많이 묻진 않거든요. 그래서 100원짜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뒤집어 갖고 해볼게요. 100원. 다른 색깔로 이왕이면, 네, 다른 색깔로. 이것들이 이 아들이
글씨를 모르면은 잘 모를 수 있겠네요. 100원이라고 써있긴 한데, 그러면 다시 100원에서 뱉는 걸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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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짜리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 아니면 가짜 돈이라도 큰 돈이면 좋잖아요. 100원.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고, 여기다가 직접 이게 벗겨내기를 부러터지로 하면 좋겠지만, 이게 종이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오리려고요. 오려서, 이따가 돈을 많이 모으려고요. 이와들은 충분히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소근육 발달도 되고 또 손 따라 오리는 효과도 되고요. 이렇게 넣고 또 100원. 삐뚤빼뚤 할 수도 있겠죠. 뭐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한 이거 몇 개 채우고, 그다음에 밖에도 이렇게 넣는 것처럼 한번 데코레이션 해보려고요. 예.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100원 100원 500원이면 좋은데, 또 100원. 자, 이렇게 100원 이렇게 했으면, 제 이름을 쓰고 오늘 날짜 쓰고, 부자 되세요 할게요. 부자 되세요. 이렇게 제목을 써보았어요. 네, 이렇게 하면 문질러내기, 문지르기하고 아까 했던 그 프로타주하고 같이 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네. 뭔가 서운한데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뭔가 손에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요? 살짝만 할래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도 한번 살짝 지나갈까요? 좀 낯섰나 봐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문지르기와 프로타즈를 이용한 작품을 내봤는데, 여러분 과제는 프로타즈 한 점과 문지르기 한 점, 이렇게 두 점을, 아니다, 그렇죠? 예, 이번 2교시에는 프로타즈 하나 하고, 지난 시간에 1교시에는 프로타즈 하고 그 스크래치였죠. 제가 잠시 헷갈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문지르기 하고 또 한 가지를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텐실 기법을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글자나 무늬, 그림 이런 것들 모양을 오려낸 후에, 여기 있는 모양이 빨갛게 오려낸 부분입니다. 이게 빨갛게 오려낸 거를 이 빨간색에 물감을 넣어서 이렇게 스폰지라든가 붓 같은 걸로 이렇게 찍어내어서 색감을 나타내는 기법을 말합니다.
대량의 복제는 뭐 적합하지 않으나 그림 이렇게 뭐 100장, 200장은 아니더라도 그림 물감의 색을 바꾸어 가지고 한 장의 이 모양 형지에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스텐실 기법입니다. 인쇄로서는 아주 초보적인 방법이겠지만 이제 좀 시간도 더디고 그렇기 때문에 초보적인 방법이겠지만 프랑스 등의 미술 인쇄에서는 지금도 이 방법을 종종 이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통은 두꺼운 종이 그 머메이드지나 아니면 마분지 뭐 요런 정도의 종이에다 무늬를 그려 가지고 이렇게 나무 모양의 무늬죠. 이렇게 잘라내어서 이제 종이나 헝겊 위에 올려놓고 요 밑에 종이나 헝겊 보통 이제 또 유리 같은 게 창문 거울 이런 데에다 올려놓고 잘라낸 부분 위에다가 이제 보통 스텐실 그 물감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뭐 유성 물감이나 아니면은 뭐 포스터 물감 같은 그런 물감, 그림 물감이나 염료 등을 이렇게 살살살살 문질러서 이렇게 스며들게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어린이집에 화장실 타일이라든가 아니면 창문이라든가 아니면 현관 입구 같은 데 많이 아니면 또 이렇게 넓은 그냥 아무 그림도 없는 벽 같은데 시멘트 벽 같은데 이런데 이제 스텐실 기법으로 아기자기한 무늬를 많이 이 기법을 활용해서 물감으로 입히기도 하죠. 그래서 그 스텐실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그 그림을 그대로 놓고 하게 되면 뒤집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좌우가 바뀌지 않은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잘라낸 부분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 아까 저기 문질러 내기의 기법 과제 하나 드렸죠. 이번에 두 번째 과제로는 이제 스텐실 기법을 활용한 창의 활동 작품을 제출할 건데요. 제가 이제 스텐실 기법으로 여러 가지 활동했던 작품들을 보여드리고 또 같이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두세 가지 작품들을 한번 같이 해볼 텐데 그 기법을 잘 활용하여서 여러분들 문지르기 작품과 이렇게 스텐실 기법을 활용한 창의 활동에 참여하여 한번 미술 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스텐실 기법을 해볼 건데요. 지금 계속 그 6강의 그 재료는 크레파스이기 때문에 크레파스를 이용한 스텐실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스텐실은 이제 스텐실 물감이 따로 있고 주로 아크릴 물감이나 스텐실 물감으로다가 그 스텐실을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크레파스를 이용해서 유아들하고 쉽게 해볼 수 있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스텐실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는데 보통 두꺼운 종이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무늬 같은 거를 그려가지고 잘라낸 다음에 이제 이걸로다가 보통 물감이나 이런 걸로다가 이렇게 묻혀서 스펀지 같은 거나 이렇게 하지만 오늘은 물감이나 스펀지 사용하지 않고 크레파스를 사용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A4 용지 반만한 사이즈로 작품을 완성할 건데요. 우선 이제 좀 두꺼운 도화지, 두꺼운 종이에다가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볼까요? 하트를 한번, 유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하트죠. 하트는 그냥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반 접어서 오려서 만드는 게 제일 그래도 예쁘게 잘 나오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조금 크네요. 종이를 작게 하기 때문에 얘도 좀 작아야 되겠어요. 작게 해보겠습니다. 작게. 조금 더 날렵하게 똥똥하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트를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트도 좋아하지만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제일 간단하니까 이 종이컵을 이용해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볼래요. 동그라미 하나만 그리면요 여러 개 사용할 수 여러 번 뭐
100장씩 200장씩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차례 수차례 사용할 수 있는 게 스텐실이기 때문에 한 개만 만들겠습니다. 지금 제가 3개가 필요한데 동그라미를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트와 동그라미를 하나씩 이제 만들어 봤으면, 이런 것들은 이제 이화가 연령이 어릴수록 선생님이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고, 이거 너무나 두꺼워, 뭐 하드보드지처럼 너무 두꺼우면 안 되고 마분지 정도 있죠. 앞에는 이렇게 좀 반짝반짝 하면서 뒤에는 누런 그런 마분지라고 하죠. 좀 두꺼운 마분지나 이렇게 머메이드지 이런 종류면은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이제 종이, 이 종이도 다양하게 제공할 수는 있겠죠. 저는 A4 용지 머메이드지를 준비했습니다. 머메이드지를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아유, 아직 손에 묻어 있네요. 예, 본인의 이름을 꼭 기록해 주시고 오늘 날짜를 적어 주시면 되겠어요. 발전 21일이네. 제목은 여기다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스텐실이요. 보통 이렇게 모양을 뜬 거를 여기다 놓고 그림을 크레파스로 모양을 따라, 이제 보라색을 하고 싶습니다. 자, 보라색이 이건가? 네.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크레파스니까. 크레파스 아니고 물감이면 톡톡톡 찍으면 되는데, 크레파스니까. 오늘 문지르기가 주제잖아요. 문지르기. 그래서 크레파스와 문지르기가 주제니까 크레파스로 일단 그림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양 따라 그림을 그렸으면 보내고, 자, 밖으로. 예. 아까 문지르기하고 다른 거는 없어요. 하는 형식은. 하지만 어떤 기본 모양을 만들었다는 거, 기본 모양을 만들고 이 모양이 계속적으로 사용된다는 거, 그게 조금 문지르기에서 변형된 스텐실로 변형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문질러서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유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신기해하고, 그리고 이게 주는 힘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크레파스로 그린 이 두께에 따라서 번지는 게 다르거든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것이 스텐실 기법의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또 그림을 그릴 때는 이 그림과 달라지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원본 그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얘랑 똑같은 또 하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이렇게 겹쳐 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더 이 색깔로 해볼까요? 비슷한가요? 비슷해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얘랑 똑같은 하트가 됐죠. 이번엔 밖으로, 안으로 한번 몰아볼까요? 안으로 한번 몰아볼게요. 안으로 몰으면 어떻게 될까 볼까요? 안으로 몰아볼게요. 돌려가면서 모아도 되겠네요. 네. 안으로 모으는 게 좀 덜 예쁜 것 같으네요. 밖으로 모아지면 이 선이 다 나타나는데, 그렇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두껍게도 그리고 이렇게 삐져나게도 그렸잖아요. 그리고 이 안으로 보낼 때 이렇게 길게도 되고 짧게도 되는데 그랬을 경우 가운데로 모아지니까 좀 더 덜 예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여러분들은 이 스텐실을 이용할 때 어떻게 할지 한번 잘 구상해서 꾸며보시면 좋겠습니다. 독한도 나름대로 괜찮네요. 네. 제목을 뭐 할까요? 나의 마음을 드려요. 아이고, 안 써지네. 네. 여러분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또 할 수 있고,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까 이 동그라미를 한번 잘라봤죠. 동그라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색의 삼원색이죠. 자, 빨간색 아까 잘랐는데 이제 빨간색 해보게 해요. 자, 빨간색이 빨갛지가 않네. 주황 같아요. 이거는 색을 밖으로 내보려고요. 자, 빨강, 주황 같죠? 네. 빨강, 얘가 빨강이네. 네, 빨강 다시 해볼래요. 얘가 빨강이에요. 네, 진하게 이게 빨강이에요. 빨강, 노랑을 하고 싶어요. 노랑, 네, 노랑. 자, 노랑이 잘 되려나? 자, 노랑. 뭐 이 정도는 여기 안에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이 정도는 유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예, 노랑. 여기 묻어놨네요. 노랑. 파랑 해볼래요. 파랑. 자, 궁금하네요. 파랑. 이렇게 파랑 써있네요. 파랑. 종이가 좀 작네. 자, 파랑. 빨강, 파랑 했는데요. 자, 어떻게 할까요? 밖으로 내보낼 건데 조심스럽게. 저도 이렇게는 처음 해봐서 한번 궁금하네요. 손에 파란색이 묻어버렸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요거 할 때는 이렇게 우리는 지금 1시간에 2가지를 했지만 유아들하고 할 때는 그렇게 뭐 2가지씩 할 필요 없으니까 손을 깨끗이 이렇게 정리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묻진 않을 거예요. 자, 드디어 빨강과 파랑이 만났죠? 네, 만났어요. 자, 둘째 손가락이 좀 어려우면 셋째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고, 빨강과 노랑이 만나서 색깔이 이렇게 만났어요. 이미 주황색이 돼버렸지만, 자, 이렇게 해서 빨강과 파랑도 만나고 또 빨강만 있고, 자, 빨강과 노랑이 만났어요. 그쵸? 제가 의도적으로 이쪽이 좀 연하게 했더니 조금 달라 보이네요. 일단 여기 이제 노란색을 하는데 손 좀 닦아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지금 물감으로 할 때도 손이 자꾸 손에 묻지만, 아니 이제 크레파스로 할 때도 손에 묻지만, 물감으로 할 때는 손에는 뭐 안 묻을지 몰라도 여기 각각 자기네끼리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을 이제 했으면 조금 쉬어서 이렇게 마른 다음에 그 다음 색을 진행하고, 또 다른 색을 할 거면은 그 색이 마른 다음에 또 그 다음을 진행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번져서 색이 완전히 그림이 뭉그러지지 않도록 됩니다. 자, 이번에는 파란색을 해보겠습니다. 파란색. 자, 파란색.
종이가 조금 작은 기분. 작죠? 응. 자, 제가 마음이 급해지니까. 자, 파란색과 노란색이 만났어요.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연두색이 되죠. 네.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도 만나고요. 네, 보라색이 되고, 네. 또 이렇게 작업했어요. 이제 한번 닦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란색이 남았네요. 노란색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란색이 다른 색깔이 다 묻혀버렸네요. 제가 색을 칠할 때는 제일 연한 색부터 칠해서 점점 진한 색으로 가야 되는 거를 제일 진한 색부터 가다 보니까 제일 연한 색이 다 묻혀버렸네요. 네. 유의해서 칠할 때 칠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자, 여기까지 마무리. 이렇게 세 가지도 해도 되지만, 이제 오름기, 단원, 이제 주제에 맞춰서 혹시 이제 뭐, 여름에 지금 이제 올림픽도 연기가 되지만 올림픽 기간이라든가 뭐 하여튼 기간이 돼서 오름기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마크가 필요하면 그런 마크를 이용해서 이런 활동을 해봐도 그 주제 활동과 맞고 또 그 활동을 이야기에 나눠볼 수도 있고 또 이런 활동을 한 다음에 우리가 그 주제 활동만 이렇게 뭐 올림픽이다 그러면 올림픽의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이 종목 하나하나마다 유아들이 만들어낸 이런 그림을 이렇게 마크로 하나 딱 붙여주고 그 종목들을 딱 소개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게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스텐실 효과, 그러니까 문지르기에서 그 본을 사용해서 문질러 보는, 그래서 하나의 본을 가지고 여러 개의 같은 모양을 만들어내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스텐실 기법을 같이 활동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교시 과제로는 그 문지르기잖아요. 문지르기에서 어떻게 할까요? 한 가지만 이렇게 스텐실 기법으로 하든지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문지르기로 하든지 같은 문지르기니까 이렇게 스텐실 기법으로 문지르면 더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다 이름 쓰시고 제작한 날짜 쓰시고 저는 열정 이렇게 지어 보겠습니다. 예.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적으면 되죠. 뭐 규칙이 없으니까 이렇게 전시를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스텐실 기법, 크레파스를 활용한 창의활동 스텐실 기법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수업할 부가트에 대해서 잠깐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가트는 프랑스어로는 뭐 미술과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넓게는 책과 미술의 결합이라고 하시며 또 좁게는 책의 내용을 미술가들이 사파나 그림으로 옮긴 것, 뭐 또는 장식 그림과 관계되는 말입니다. 그 시초로는 중세의 성서 필사본에 삽입된 사파를 들 수 있습니다. 또 부가트는 파나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19세기 중반부터 성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윌리엄 브레이크의 사파가 그려진 시집이나 낭만주의 화가인 들라크루아가 1828년 괴테의 파우스트를 사파로 번안한 책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모네는 에드가 알렌
갈가마기를, 또 비어줄리는 살로메를, 또 에드먼드 둘라크나는 아라비안 나이트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는 많은 화가들이 부가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에콜 드 파리에 속하였는데요. 상징주의, 초현실주의와 같은 문학운동과 결부된 북아트를 전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티스는 말라르메의 시를 애칭화로 그렸고요. 또 로댕은 볼레르의 악의 꽃을, 또 피카소는 엘루아르의 시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북아트는 그 개념이 확장되어서 단순히 미술가의 책이 아니라 책의 형식을 취한 시각 미술 작품을 총칭하는 용어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1973년 필라델피아의 무어 미술대학교에서 미술가들의 책이라는 전시회가 열렸고요. 또 같은 해 뉴욕 근대미술관에서의 사서였던 클라이브 필포트가 스튜디오 인터내셔널의 칼럼에서 북아트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북아트의 형식은 글자 없이 형상만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문자만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일시적인 퍼포먼스나 설치 미술을 기록하는 기록 형식을 취하기도 하죠. 특히 비용이 적게 들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매체로 아이디어를 했고자 했던 플렉서스 작가들과 개념 미술 작가들이 북아트를 선호하였습니다. 현대적인 북아트 작품으로는 에드워드 러시아가 팝 아트의 영향을 받아 제작한 사진첩과 또 다이어터 로스가 거리에서 주운 쓰레기 조각들만 막 모아가지고 만든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책의 소재는 무엇이든지 관계없고 그걸로 만든 것들은 사진첩이든 미술이든 설치 미술이든 아무거든지 상관없다는 것이죠. 아무거나 다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3교시에 같이 만들어 볼 부가티의 두 번째, 지난번에 첫 번째 작품은 8쪽짜리 책이라고 했었죠. 이번에는 이제 책의 형식을 갖춘 그런 30책을, 구멍이 3개 있는 책이라고 해서 30이라고 했어요. 구멍을 한 6개, 8, 이렇게 뚫어서 이었다면은 이제 앞에 숫자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30책 만들기를 해볼 텐데, 우선 책의 명칭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여주기 전에 말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책에는 책의 날개라고 있습니다. 책의 겉표지에 덧대져 있는 그 표지 같은 거를 책 날개라고 하고요. 책 등, 사람도 등도 있고 배도 있죠. 그래서 책 등, 그 다음에 책 배, 그 다음에 앞쪽과 뒤쪽이 있듯이 앞표지, 뒷표지. 그 다음에 우리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도 있고, 이제 사람은 꼬리라고 하지 않고 보통 발바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책의 머리, 책 꼬리 이렇게 있고요. 또 이제 이 책이 단단하게 잘 묶여져 있으라고 보기 좋게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밴드를 붙이는데 그걸 헤드밴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쪽을 읽었는지 이렇게 책갈피처럼 해놓은 끈 있잖아요. 그걸 가름끈이라고 그러고, 또 책 등 부분에서 서로 책이 낱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딱 지지를 시켜주는 얇은 천 같은 거, 그거를 이제 쇄양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책 표지와 또 속지, 속에 여러 장의 속지가 있죠. 그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그 속지와 표지를 이어주는 면지가 있어요. 면지. 그 다음에 속지와 면지 사이에 간혹 이제 간지를 넣어가지고 그 한 장 딱 표지를 넘겼을 때 새로 처음 나오는 그 속에 그 제목이라든가 또 그 책의 주제가 되는 어떤 문양이라든가 이런 그 색이라든가 그 책을 한눈에 딱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려놓거나 써놓기 위해서 하나 더 넣은 간지가 있습니다. 한 장 더 넣은, 이렇게 책에
명칭이라든가 구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소개를 하면서 이제 다음 3교시에 3교시로 넘어가서 부가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작해 보겠습니다.